되게 약간 상혁이 닮지 않으세요? 아펠리오스? 되게 저는 로코도코가 본인이라고 밀고 상혁- 있거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얍삽하다고 막 그런 놈들 아니야 가지고 난 눈매만 얘기했어. 오해하지 마. 눈매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막 게임을 가면은 막 게임이 진영을 바꿨지. 내가 딱 봤을 때 아씨 그냥 나 센 거 줘 이런 느낌이었거든. 스타일을 확 바꿔서 나 그냥 센 거 줘 이런 느낌으로 게임이 간 것 같은데, 여기는 첫 밴 트런들로 가지. 트런들이 뭐 LCK에서 티어가 워낙 높은 픽이고, 세트 오늘 T1은 그냥 세트 안 하고 안 주기로 작정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변수도 라인전에서 많고 한타까지 그치. 서포터로도 돌리고 특히 정글로도 쓰고 젠지는- 네, 젠지는 또 서포터 세트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치. 그리고 조이는 밴을 당하고 바르스랑 그브까지 이렇게 밴을 한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이제 3경기까지 봤을 때 그냥 그브가 엄청나게 좋은 OP 티어의 정글러로 연구가 끝났을 수도 있어. 이게 그냥 OP였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픽이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온 게 세주 선픽이 나왔어. 바루스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펠리오스를 먹겠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상성구도 그리고 사일러스를 또 먹었어. 정글 사일이 99%는 확정이지. 세주 보고 뽑은 거니까. 이 제이스 칼리스타는 요번에 좀 게임의 흐름을 바꿔보자. 왜냐면 세 번째 게임이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잖아. 나의 개인적인 1, 2, 3픽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야. T1의 1, 2, 3픽은 아까 준식이 말한 대로 바텀 상성대로 뽑고 기분 좋게 사일러스를 세주안이 상대로 가져온 느낌? 근데 저는 여기서 음. 그 젠지에서 두 번째 경기 때 되게 조합적인 컨셉을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저는 칼리스타랑 제이스가 되게 좀 안 맞는 캐릭터 안 맞는다. 앞서 말했듯이 칼리스타는 약간 3대3 싸움 약간 그치. 한타 꽝 하는 약간 그런 거에 같이 들어가고 센 챔피언인데, 이제 제이스는 사이드라인 중심이거든요. 근데 칼리스타가 이제 한타 꽝을 못 이기는 상황이 나오면 사실 칼리스타 픽의 의미가 되게 퇴색이 많이 돼요. 그치. 그럴 수 있지. 뱀픽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다전제에서 뱀픽은 심리적인 영향이나 앞선 경기들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치. 아마 3경기쯤 왔을 때 진단을 했던 게 바텀 쪽 주도권 없는 픽을 하고 나니까 게임이 좀 힘들다든지, 탑 쪽에서 약간 실력이 더 좋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약간 제이스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 2경기에 바텀을 약한 픽을 먹어서 우리가 손해를 본 게 좀 있으니까 칼리스타가 아필리오스한테 안 좋은 건 나중 얘기고 어차피 일단 라인전 좋은 픽을 주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나도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 3경기 이제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컨셉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주 롤의 근본적인 윈 컨디션, 윈 레인, 윈 게임. 라인 이겨서 게임 이기는 게 제일 편하긴 하잖아. 각자 알아서 라인을 잘 이겨보자 라는 느낌이 조금 세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픽들이 뭐 아주 사파의 드레이븐 이런 것도 아니고 탑에서 막 각각 라인에서 좋은 그치. 각각 라인에서 아주 좋은 티어의 그 라인전이 센 부류의 챔피언들을 가져간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스레시까지 먹게 되고, T1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벌써부터 느낌이 얍삽해. 이 새끼들 눈매가 좀 매서워. 되게 얍삽해 보여. 아니 얘네 되게 약간 상혁이 닮지 않으세요? 아펠리오스? 되게 저는 로코도코가 본인이라고 밀고 상혁- 있거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얍삽하다고 막 그런 놈들 아니야 가지고 난 눈매만 얘기했어. 오해하지 마. 눈매만 얘기했어. 그리고 이 의견은 나는 로코도코라고 했어. 지금 약간 어찌됐건 간에 다음 밴이 블리치 크랭커가 밴이 됐지. 일단 T1도 살짝 쓰레쉬를 뽑았으니까 칼리스타가 있는 있는 상태에서 요런 변수가 엄청 많은 픽은 좀 견제가 많이 될 거야. 그치? 신경이 많이 쓸 거야. 그리고 블리츠가
끌어도 되는 챔피언 3명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치. 타겟이 얼마나 많냐가 블리츠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 그치. 코르키한테 2번 당했거든? 코르키를 드디어 밴을 하고 시작을 해. 그리고 여기서 르블랑까지. 젠지의 입장에서는 나 요번 밴픽이 가장 그 느낌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상황이 선수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완전 끊어가겠다. 지금까지 했던 경기 흐름이랑 완전 다르게 그치. 새로운 게임 리셋을 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3판만 이기면 된다. 2대 0으로 지고 있으면 무언가가 많이 바뀌어요. 나도 0대2는 아니고 막 1대2 막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있잖아. 원래 우리가 만들어간 플랜은 플랜 A, B, C였거든? 근데 플랜 D가 나온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플랜 D가 갑자기 튀어나와. 선수가 바뀌든 아, 드래프트를 다 뜯어 고치든 일단 그 경기 당일이 됐을 때 실력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치, 실력을 바꿀 순 그게 없지. 제일 중요해. 5명 바꿀 개개인의 수가 실력을 없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치. 다전제에서 1경기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첫 경기에 쓰는 거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픽, 연습 제일 많이 한 픽 이런 걸 1경기에 쓰고 싶을 텐데 플랜 A가 안 되는데 B가 될 확률은 더 적지, C가 될 그치, 확률은 그치. 더 적지. 그치. 근데 이제 이미 플랜 A랑 B가 당한 거 아니야. 이미 당했잖아. 당하니까 카드가 적어지고 있는 거야, 점점. 무조건 일단 2대 0을 지금 쓰면 다 패닉이에요. 무조건. 다 코치도 패닉. 패닉이고 선수도 다 패닉이고. 합치는 거야. T1이 아지르를 또 기분 좋게 먹었어. 카사딘 막 이런 거를 나오면은 아주 강한 정글러 같은 거를 먹어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풀어놨던 것 같고, 젠지가 코르키가 없는 상태잖아. 볼리베어랑 질리언이 나왔어? 리언이 나왔어. 올리베어는 테트랑 좀 비슷해요. 그냥 플래시 있을 때는 되게 세고. 북미에선 마공점이 안 됐잖아, 칼리스랑 같이 있을 때. 저희가 아마 처음이었을걸요? 아 그래? 저희 그것 때문에 크로노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때 그 경기가 그거였어? 마공점 있는 챔프한테 칼리스타 궁을 쓰면은 플래시가 안 돌아와요. 그냥 계속 아이고. 쿨이 있어요. 마공점이 없으면 얘 되게 좀 별로지 않아? 어, 나는 그쵸. 요런 세트 볼베 요런 애들은 마공점이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 라인전에 있어서. 엄청 핵심이죠. 근데 근데 뭐 어찌됐건 대회에서는 올인 플래시 그렇게 포텐 많이 안 쓰니까. 올인 포텐셜을 그냥 보고 쓴 게 아닐까 싶어. 저는 근데 음. 솔직히 이 상황에 와서 음. 아펠리오스 쓰레기 상대로 칼리스타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뭘 해도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아펠리우스 챔피언 자체가 상대가 들어와주면 좋거든요. 결국에 이기려면 들어갔을 때 그냥 화끈하게 들어가서 정말 아펠리우스를 따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알리스타, 먹은 것 같다. 볼리베어 뭐 이런 건데 알리보다는 볼리가 확실히 올인 포텐셜이 더 세긴 하니까. 칼리스타 했을 때는 약간 근접 서포터가 확실히 훨씬 좋아서. 레오나는 솔직히 좀 안 좋은 게그 세주아니가 있어서 클린즈가 클린즈 너무 밸류가 너무 높아서. 좋아져. 그래서 에어본이나 노틸러스 이런 노틸? 아니, 신선한 거 없으면 노틸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노틸 하면 문제가, 노틸은 이제 6렙 전까지는 확정 CC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펠리우스가 1렙에 칼리스타 사거리로 약간 괴롭힐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크림 할 때 1렙에 평타 아펠리우스한테 15대 맞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틸러스를 하면 아펠리우스 쪽에서 약간 저랩 구간에 좀 가지고 놀만해요. 올리베어를 하면 확실히 무서워요 1렙. 뱀픽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젠지의 이번 게임은 바텀탑이 조금 아주 강한 챔피언들로 구성을 하고 미드 정글이 어느정도 서포팅을 해주는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느낌을 뽑은 것 같은 느낌이야. T1 같은 경우에는 또 1, 2, 3픽에서만 보면은 챔피언들이 되게 카이팅 잘하고 유능한 애들이 많아. 좀 게임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지. 근데 거기다가 국밥 2개를 또 얹어버렸어.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사일러스가 세주안 이상으로 좋은 거는 매치업도 괜찮고 클리어 속도도 괜찮고 궁극기를 뺏어왔을 때 얘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도 괜찮은데, 블루 2-3이 되게 궁 발류가 낮잖아. 뭐 잘 크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날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로 있었는데, 블루 사고에서 또 높아져가지고 얘의 픽이 그거함. 사일러스 볼리베어 궁 존나 쌤 진짜. 뺏으면은 이거 팍 하잖아? 정복자 스택 쌓이면서 진짜 데미지가 말도 안 돼. 이제 아필리우스가 한타 때 칼리스타 DPS를 이기고
아지르가 질리언 DPS를 이긴단 말이죠. 그치 그치. 근데 또 이제 왼쪽 조합은 사실 카이팅을 할 수가 없어 보여요 저는. 아펠리우스랑 아지르가 사거리가 더 길어서 불가능하다고 그치 그치 생각하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메꿀 수 있는 게 그나마 제이스인데, 사실 제이스가 막 포킹해서 아펠리우스랑 아지르 피를 뺀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가능성이 낮은 게, 이 조합 어렵지. 자체가 약간 오른을 앞에 세워두면은 음. 이게 T1도 지금 아펠리우스 아지르가 사거리가 그렇게 짧은 게 아니어서 한타를 풀어 나갈 때 약간 어떻게 한타를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약간 그거에서 되게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근데 제이스가 너무 윈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이스가 너무 잘 풀렸어요. 네, 제이스가 되게 윈 컨디션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문제가 카이팅이 안 되지만 박았을 때가 더 지는 것 같아. 젠지가 바텀이 세고 탑이 세다는 거는 일단 초반 오브젝트에서 좀 싸움을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이제 용 전령 쪽에서 승부를 좀 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이스가 센 그 사기적인 그 타이밍에 포킹을 잘 맞춰서 피를 까고 오브젝트 먹고 빠지고, 내가 사거리가 짧고 내가 들어갔을 때도 애매한 조합은 미리 주도권 잡고 오브젝트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승부수를 계속 걸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좀 안 됐던 것 같아. T1에서 이번에는 되게 이 조합적으로 되게 단단해 보이는 진짜 국밥 챔피언들 3개가 보이잖아요 이미. 그치. 3국밥. 아펠리우스, 아지르, 오른. 근데 이제 젠지 쪽에서는 사실 후반 갔을 때 한타를 이긴다라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조합에서. 그래서 이제 초반에 플레이를 좀 만들어서 좀 초반에 좀 난이도가 쉬운 플레이들이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젠지 지금. 젠지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첫 루트를 탑 쪽으로 잡아서 아주 극초반에 제이스가 당하는 불상사를 막아주고 그 이후부터 바텀에 투자하는 그림이 아주 이상적이고 뭔가 플레이를 만들 건덕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 이쪽에서.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제이스는 한번 자생해주고 여기서 뭔가 플레이가 나오면은 이제 얘도 좀 풀리지. 한 번만 살인되니까 살인 턴이 계속 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젠지가 준비한 거, 젠지의 생각들 보면은 잘 풀렸을 때 기준으로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거의 망해본 적이 없는 뱀픽으로 한 것 같아요. 이번 판도 제이스가 잘 풀리고 나면 혼자서 또 포킹 아펠리우스 아질한테 밀어내고 바텀은 당연히 이길 거니까. 너 진짜 전문가구나 젠지. 제이스가 1v9 하는 게 눈에 보였어 방금. 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 저도 약간 가능해요. 보여요 이게. 보여. 사실 처음에 갱을 안 당하게 세주안이가 여기를 한번 왔다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바텀 쪽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그냥 또이또이하게 라인전 하다가 바텀에서 이득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가 탑 그 루트를 잡는 타이밍에 이렇게 세 명이서 와가지고 다이브를 해. 그러면서 용이랑 교환을 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령 싸움을 해가지고 전령 싸움에서 칼리스타, 볼베, 질리언을 가진 이 초반에 얘네들보다 훨씬 센 조합을 가지고 전령을 먹어. 탑에 풀어. 제이스가 또 골드를 먹어. 거기서 터렛을 민 제이스가 골드차를 2000골을 내면서 그냥 EQ 빵빵 하면서 혼자 크고 정글 빼먹고 미드 와서 포킹하고 탑 가고 이걸 반복을 해.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존나 세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타가 필요 없는 거지. 저는 이제 제이스 뽑는 시점에 이미 상대 탑이 뭐가 나오든 제이스를 이용해서 좀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은 무조건 했을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치. 그거 아니면 제이스 뽑을 이유가 없지. 이제 10개 다 나왔을 때 이제 오른 나온 거 봤을 때도 좀 젠지 쪽에서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이스가 무난하게 이제 라인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대 탑이 됐든 미드가 됐든, 그러니까 제이스를 뽑은 시점에 탑 미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치. 어느 한쪽이든 제이스로 뚫을 수 있다. 원래 모든 경기는 흥망성쇠는 네. 다 한 끗 차지 프로 레벨에서. 거기서 말려버린 게 이게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찬용 형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갱 갈 때 피드백이 너가 레벨 2 갱을 가면 아무도 생각을 못 할 거야. 그런 것처럼 그냥 중요할 때 플레이를 좀 예측하지 못한 플레이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커즈 선수가. 네. 어. 오늘 변수 메이커. 저는 근데 이 경기는 뱀픽으로 봤을 때 서로
둘 다 이길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번 경기. 맞아 진짜 맞아 엄청. 예. 어. 누가 이겨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 경기. 맞아. 둘 다 이제 적당한 윈 컨디션이 있다고 생각해. 뱀픽을 이기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치? 그게 선수가 매치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막 미포 칼리스타를 딱 놓고 봤을 때 미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고 칼리스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치. 이제 결국에는 어떤 챔피언이 더 좋냐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막 매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거를 바뀌지. 찾는 것도 실력이어서 매치업 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약간 라인전부터 한타 구도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스크림의 결과고 이유기 때문에 그게 경기에서 딱 나왔을 때 그거는 뱀픽 때문에 졌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준식이 롤 존나 고수 같아. 지금. 멋있다. 살짝 빛 나오는 것 같아 뒤에서. 좀 롤 좀 잘해 보여. 이거 역시 준식인가? 어찌 됐건 이런 소소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 다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준식이랑 용인이 둘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